안녕하세요, 배당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소개를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이 주식 관련 채널인 줄은 알겠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ETF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그 흐름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누구나 그렇겠지만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욕망 또는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걸 알면은 사실은 테슬라를 옛날에 사고 안 팔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200달러에 사서 320달러에 팔았는데, 네, 액면 분할 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4,000달러 이상 되는 가격인데, 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를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운이 없어서 지금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운이 없으면 15년도 물릴 수 있거든요. 네, 15년 물린 게 뭐 되게 이상한 주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잘 아시죠?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15년 동안 네, 원금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개별 종목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첫 번째 1, 2, 3을 다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특정한 로직으로 사고 팔아서 큰 손실을 본 적 없이 이익이 난다면 네, 참 좋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특정한 로직으로 사고 판단 얘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이 부분을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 2번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큰 손실 본 적 없이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크게 손실 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3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이 난다. 그럼 뭐 당연히 1번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거 특정한 로직으로 사고 팔아서 큰 손실을 본 적 없이 이익이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자산 배분이 이제 주식 채권 6대 4로 보유하는 전략이 제일 유명하죠. 보통 뭐 바닐라 뭐 604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가장 쉽지만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이 6040 전략이 어떤 다른 자산 배분 전략의 이제 벤치마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었다.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수익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6040 주식 채권 6대 4로 계속 가져가는 것 대비 얼마나 수익이 잘 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 S&P 지수에만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S&P 지수는 네, S&P 500 지수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500개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지수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몰빵은 아니고 분산인데 이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50.8%. 네, 그래서 거의 운 나쁜 경우는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 나쁘게 이 시점에 투자를 했으면 거의 뭐 쭉 그냥 빠지는 거죠. 지금 이게 로그 스케일로 그려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네, 4만에서 시작한 애가 여기 이쯤 돼서 한 2만 정도로 빠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 유동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 자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50%다라는 얘기는 당신의 1억이 5천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돈이 다시 1억이 되려면 수익이 100% 나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음해복리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의 멘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저도 예전에 한번 마이너스 70%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버티고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정말 멘탈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량주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스파이 지수고 나는 되게 우량주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량주 중에 하나인 아마존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 잘 아시죠?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 뭐 한 주에 지금 3,000달러 이상 되는 굉장히 비싼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22년간 640배가 올랐어요. 네, 98년도죠. 이때 내가 많이 샀다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네,
64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 있죠. 뭐 좀 떨어졌네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무려 93%나 떨어졌습니다. 93%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1억을 여기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되게 운이 나쁘게 이 시점에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7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1억 중에서. 근데 이 이후에 이 700만 원을 가지고 20년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 어디쯤에서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결국은 자산 간 상관관계가 낮은 대상에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자산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에는 투자하면 망하죠. 그래서 물론 위아래 부침이 있지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위아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어떤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하나는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산 배분의 목표는 어쨌든 그 바닐라 6040, 주식 채권 6040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14년 결과를 보시면 이 바닐라 6040의 결과가 14년이죠. 14년 결과를 보시면 복리 수익이 한 7.8%, MDD는 한 35%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기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일단 복리 수익률은 10에서 15%를 올리되 MDD는 15% 이내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채널 소개 업데이트였고요. 앞으로 자산 배분 관련 콘텐츠는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